전에 같은 경우는 300세대의 오피스텔의 1층 상가를 가장 선호했어요. 아파트 1000세대보다도 오히려 300세대 1층 상가들을 선호했는데, 이 오피스텔 상가에 편의점이 들어간 위치를 보면은 편의점은 저런 데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1층 상가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커피숍이랑 편의점 상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편의점 상가의 입지적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 편의점 상가의 특징들은 일반 다른 상가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국 상가나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유동 동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편의점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편의점들이 그 안에서 다른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모든 프랜차이즈의 각 GS라든가 CU, 이마트24 같은 이런 편의점들에서 과연 뭔가 색다른 걸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그 편의점 다 동일한 이제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 편의시설들을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 편의점 운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업종보다 그 편의점의 유동 동선, 사람들의 동선이 중요한 게 바로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상가를 갖다가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이제 이런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이 모르는 건 그 업소에서 매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나 연구가 잘 안 돼 있는데, 이게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편의점의 점포개발팀들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의 점포개발팀들 출신들의 부동산 사단가를 하는 부동산 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이 편의점 매출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상당히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들이 들어가는 업체 위치들을 자세히 보면은 일반 상가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편의점이 들어가는 업종 위치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사실상 1인 가구들이 많은 그 오피스텔 1층 상가를 되게 선호합니다. 특히 지금은 조금 더, 왜냐면 편의점분들 같은 경우 그 매출 구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편의점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덜한데, 전에 같은 경우는 300세대의 오피스텔의 1층 상가를 가장 선호했어요. 아파트 1000세대보다도 오히려 300세대 1층 상가들을 선호했는데, 이 오피스텔 상가에 편의점이 들어간 위치를 보면은 편의점은 저런 데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있는 마곡지구에 오피스텔들이 한 14,000실 정도로 공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들 두 군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 5호선 마곡역 3번 출구 앞쪽에 보면 힐스테이트 에코동이라는 오피스텔과 센트럴 프루지오시티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가의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디냐면 이렇게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들, 그리고 이 건물도 역시 이렇게 대로변이나 요 앞에 사람들이 노출도가 좋은 자리들 선호를 하죠. 그런데 이 센트럴 프루지오시티나 이쪽에 보면은 이 편의점 위치를 보면은 어떤 데 편의점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이 안쪽에 그리고 요 힐스테이트 에코동익도 요 내부 쪽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딱 보면 그 자리를 어떤 자리들이냐, 도면상에서 보시면은 출입구 바로 옆에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인구들이 내려와서 비 안 맞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데들이 상가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들을 사실 분들이 의외로 괜찮은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데, 편의점들이 사전에 잘 계약을 맺고 들어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번 강의에서 약국 상가처럼 편의점도 지정 자리로 분양을 받나요? 네, 편의점 같은 경우는 통상 최근에는 많이들 이제 지정을 해요. 근데 그 지정이라는 게 좀 의미가 없어졌는 게, 2018년부터 그 편의점 자율협약에 의해서 그 최소 기존 점포가 있으면 5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둘다든가, 그리고 각 지자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담배 소매인 지정권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0m 이내에는 출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의점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거든요. 담배 매출이 담배 매출 자체는 크지 않더라 하더라도 담배를 사러 와서 다른 걸 사고 하는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편의점에는 우리가 이제 임대 계약을 할 때, 특히 신규 상가에는 편의점이 맞춰져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투자하셔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편의점이 임대 계약을 할 때 담배권 특약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담배권 특약 예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임차인이 담배인 소매 지정에서 불가 처분을 받거나 불가할 것을 명확하다고 임차인이 판단해서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이게 해지가 되는, 보통 담배권 특약은 언제 담배 소매는 정해지냐면, 이제 건물이 준공되고 보통 한두 달 뒤에 일단 그 담배 소매인 지정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각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장애인이 우선한다든가 여러 추첨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 정도 대규모 건물들이다 한다면은 뭐 10개, 20개씩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 담배 소매인을 결정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원래대로 해지한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대가 안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의점 계약이라는 거는 좀 이 담배 소매인 특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편의점 업체 입장에서도 들어가야 되는데, 좀 최근에는 좀 이게 난립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시행사들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좀 건물 규모가 이제 50m 이상 옆 건물과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면은 아예 편의점자 지정을 하고 분양가를 약간 올려서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 호실에 그 모든 계약서에 해당 호실을 제외하고 나머지에는 편의점 입점할 수 없고 담배 소매인도 신청할 수 없다라는 특약이 같이 들어가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이지만 편의점 지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그 편의점 거리, 출점 거리 제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편의점 상가들이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또 신규 상가들 출점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편의점 상가도 단점도 있는 게, 이 점주 입장에서 그 매출에 대해서 이익이 되게 낮아졌어요. 한번 제가 일매출 180만 원 기준인 한 매장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매출 180만 원이면 상당히 높게 나오는 매장입니다. 이 경우에 월 매출이 5,400 정도 나오는 매장인데, 통상적으로 편의점은 임차인과 그 편의점 본점과의 계약 시에 가장 임차인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했을 때 점수익 마진을 80% 가져올 수가 있을 때 1,296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1,296만 원 정도 수익을 한다면, 물론 매 물건마다에 따른 마진율은 다르죠. 매출 마진은 달라요. 뭐 담배 같은 경우는 마진이 좀 낮고, 뭐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마진이 높은데, 통상 평균적으로 보면은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의 그 마진을 우리가 잡거든요. 그랬을 때 1,296만 원 정도 점주 마진인데, 여기서 임대료 빠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인건비예요. 최근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원래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순마진으로 한 4,500 가져가는 매장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4대 보험료까지 다 계산을 하니까 200 정도밖에 못 가져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이 좀 이런 리스크도 같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점포 정도라면, 다 점포로 운영하시는 점주에서는 이 점포는 그래도 우량한 업종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상가 같은 경우는 지정권도 있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매출이 잘 나올 자리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다양한 위치들이 있죠. 최근에 아까 저희가 오피스텔 상가도 많이 사람들이 편의점 잘 찾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대형화해서 마트를 대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곡지구 사례로 편의점 상가 분양 가격과 임대 상황으로 투자 수익률은 어떠한지가 궁금한데요. 그래도 다른 상가에 비해서 편의점 상가들이 좀 안정성이 있었고, 실제 현재 준공이 4년 된 건물입니다. 준공 4년 차 건물인데 한 번도 임차인이 바뀌지 않고, 마곡상가 초반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900세대 1층의 편의점으로 최종 담배 소매가 확정된 상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이분은 10억 100에 분양을 받은 상가예요. 전용 면적 14.98평이었고 오피스텔 900세대 1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억에 350만 원에, 여기는 실제 그 건물이 그 분양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도 당시에는 깔끔히 맺어졌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6억 받았었고요. 그랬을 때 취득세 포함해서 총 3억 5천 정도 투자금이 들어갔고, 월세는 350만 원에 12개월 해서 4,200만 원 받았을 때 수익률은 7.26% 정도 나온 사례인데, 이렇게 편의점 상가가 한번 잘 맞춰지고, 특히 이런 오피스텔 건물의 1층에 편의점 상가가 잘 맞춰진다 그러면은 그 안정성은 되게 좋아져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최저임금의 그
그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가장 어려움을 받았던 게 편의점이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익이 좀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 향후에 이익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오피스텔 900세대의 편의점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 되는 상가이긴 합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